역시 이제 진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네요. 뭐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사표를 반려했을 때는 다 이런 경우를 다 염두에 두고 아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청와대는 초지일관 그 점은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청와대인데 어디다 대고 아니, 이거 있는 거야. 아니 그거보다는요. 최고 통치권자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외국의 전례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 청와대에 있는 지금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특히 대통령이 권한이 징계가 돼가 있을 때에도 다 거절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청와대 진입을 허용을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기는 것으로 생각이 됐겠죠. 그게 청와대 경호실의 특권 의식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고 패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있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법의 해석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아니 그걸 법 위에 했다고 해석을 무조건 해버리면 안 지금 되죠. 사실 검찰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제한 못하는 아니. 이유는 그 권력끼리 충돌하는 거를 피하고 싶어서 검찰이 못하는 거예요. 딴 것보다는 그게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이 청와대에 있다면요. 청와대는 국가의 최고 기밀들이 대통령 집무실 포함해서 수석 비서관들 방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를 무차별적으로 검찰권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허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건요 두고 좋지 못한 진리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수석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뚜렷하면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할 정도면 대통령 비서실도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예컨대 지금 이미 대통령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 필요한 서류를 얘기를 하면 그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줬다는 거잖아요. 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한 4, 5일 만에 이렇게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저 대통령 이제 뭐 탄핵 인용되고 나서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일부러 정보가 좀 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참 묘한 그거 게 약간 이상하죠. 예, 마치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5시간 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5시간 생각을 40분 하더라고요. 뒤에 예. 해양수산부가 기자들에게 또 문자로 날렸어요. 우리 곧 세월호 인정합니다. 그거는 여러 날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거일 텐데 예. 그는 이미 사전에 예고가 돼 미리 뭐 있었어야 고지가 돼 마땅하고. 있었겠죠. 예. 또는 예정 안 했다가 갑자기 했다면 그게 금방 할 수 있는 거였다면 그 전에 아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어제 안 그래도 쭉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해양수산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하이 셀비지가 입찰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 컨소시엄 형성해서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잔존율을 제거하는데 한 달이 걸렸고 그 다음에 거기다 리프팅이라는 거. 밑으로 봉 집어넣어가지고 예. 이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미가 위치한 부분에 땅이 너무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라남 끌어올리듯이 공기 주머니 푹 넣어서 푹 해서 매달아서 그냥 크레인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워낙 무거운 놈인데다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또 5개월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쓴 방법. 걸어서 들어올리는. 예, 걸어서 들어올리는 이 방법을 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물색이 워낙 깜깜하니까 말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플로팅 동 방식으로 하려다가 지금 현재의 그 랜덤 리프팅 방식으로 이번에 한 건데 묘하게 그 우연일치치고는 참 묘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원래는 뭐 또 6월 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또 땡겨지고 뭐. 지금 그 전에 알고 있기로는 4월에는 어렵고 네. 대선 끝난 후에는 네, 건재해야 6월 될 달에 텐데 한다고.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뭐
정부도 협조를 잘 안 하고 또 여당에서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조직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소극적 또는 뭐 심하게 말하면 회방을 놓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업체 선정도 늦어지고 또 기술력에 대한 이제 시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늦어지니까 그러면 정 안 되면 5월 9일 날 대선이니까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독촉해가지고 5월 달에는 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는데 예. 어쨌든 지금이라도 배를 건져냈다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다행이고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나름대로 은밀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불법 증축이 된 배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과정을 했고 그것까지 다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그 항로를 지키지 않았고 안개 속에서 예, 출항을 했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만 이런 게 워낙 그 불신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하게 잠수함이 두고 받았을 것이다. 정말 만약에 이 세월을 끈져 올렸을 때 이 대형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절대 안 건졌겠죠. 예. 그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예. 이게 상식이에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상식인데 이 상식에 비춰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그 문제에 대응했던 모든 것들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감출 것이 없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으며 여당은 또 뭐 때문에 그렇게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뭔가 다른 시나리오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글쎄요. 그런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지어냈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분들도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행태, 여당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식적인 설명 말고 다른 설명이 있어야만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예, 나는 딴 거보다는 음모론을 그 공적인 방송, 신문에서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다뤄줘야 돼요. 근데 이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음모론을 계속 다루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 안 빠져요. 아니죠. 제대로 조명해 주는 것이 그 음모론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드러내는 과정에서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판단착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걸 드러내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고 판단해 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아니 않나요? 내 말은 이 음모론을 소개를 하고 그 음모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하고 긍정할 부분은 긍정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비판할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잠수함이 충격에서 엎어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됐다면 최소한 군 당국의 해명이라든가 잠수함이 기동할 수 있는 수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문제 제기, 의혹 제기 또는 어떤 언론의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키워낸 것이 세월호 참사의 뒷수습 과정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보여주었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가 이 모든 것들을 키워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음모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미 조장되어 있는 불신의 산물이지 음모론이 불신을 조장하지 않아요. 아니죠. 이 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커지는데요. 뭐 알게 모르게요. 이 불신의 사회가 됩니다. 보수혁명, 정치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립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뭐 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거의 가능성이 낮죠. 지금 봐서는.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이대로 이제 5명이 나와서 이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중간에 보니까 뭐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는 뭐 저쪽하고 이제 합칠 생각에 김무성 뭐 의원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요? 네. 당장 이번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이 만약에 실제 벌어진다면 이건 또 하나의 변수가 돼요. 뭔가 하면 범보수 세력이 후보를 단일화시킬 것이고 근데 뭐 개헌을 고리로 비문 세력이 다 뭉치지 않았든지 아니면 과도 정부론도 나오고 그건 다 아니면 물건 것 같죠, 근데. 아 지금 또 진행 중이에요. 김종인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에 사무실 얻었잖아요. 예, 뭐 80평짜리 얻었는데. 대학 빌딩에 얻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돈 많나 보죠. 예. 참 거기는
많이 입주하고 많이 빠지고 그러네요. 예, 그 거기가 집이 터가 좋은 데래. 터가. 터가 좋은 게 아니고 공실률이 높은 거지. 예, 터가 좋은 데인데. 거기서 저도 정치인들 많이 봤어요. 저도 한때 거기에. 어떻든 불과 앞으로 한 달, 한 열흘 정도 뒤면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깜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구속 여부가 갖고 올 후폭풍의 파장이 어느 정도로 클까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잘 안 보이는 불투명한 선거가 된단 말이에요. 희망사항이시죠? 아니죠. 희망상이래보다. 아니 그나저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홍 지사가 지금 뭐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좀 위잖아요. 뭘 압도적으로 위에요. 나름 뭐. 도토리하고 밤송이 정도 차이지. 아니죠. 지금 그걸 무시를 못할게요. 9.5% 나오니까 예. 올라온 속도는요. 그렇게 무시할 속도는 아니에요. 후보 단일화가 되고 친박과 비박이 함께 뭉쳐진다면요. 20%까지 순식간에 오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20%를 뚫고 올라가면 문재인 후보가 경쟁이 될 테고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하기에는 그렇게 높은 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홍준표 지사야 이게 왜 진영 자체가 결속할 가능성은 있는데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이 보수 진영 전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덕성이나 미덕이나 진영에서 이탈표가 많을 것이다. 이걸 갖고 있냐는 게 제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땡큐라 그러는 거고요. 전파적인. 트럼프의 그런 보호무역주의의 첫 번째 적이 바로 중국인데 그래서 중국이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시진핑이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천명한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다보스 포럼에 비슷한 포럼이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중국의 거의 간부들이 다 총출동해서 일제히 트럼프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상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 보복에 있어서 이거는 보호무역주의는 악도 아니고 정치와 경제를 연결시켜서 완벽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관세 아니 장벽이죠. 15일 이후로 단체 관광 비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거기다가 그게 이제 거만형이거든요. 한한령으로 한류는 이제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롯데마트는 분명운동으로 인해서요. 이미 공식적으로 문 닫은 거 외에도 계속해서 문을 닫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트럼프도 나쁘고 시진핑도 나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는 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중국에는 이래 치고 미국에는 이렇게 치고 차기 정부가 참 진짜 힘들겠네요. 예,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거기다가 차기 정부가 네. 훌륭한 통치자가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가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곳간이 말랐어요. 자, 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컨대 복지 줄 수 있어 못 줄인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올리면요. 이제 여기저기서 공연이 문을 뽑아서 공연이 안을 뽑았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하면 돼요. 엉망진창을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이 물려받았다. 나라에 명분이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다음 정부가 지나고 그 다음 정부의 대통령 한결 편해질 거야. 근데 다음 대통령이 잘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래요. 그렇죠. 다음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 다음 대통령은 더 아니에요. 힘들어. 다음 대통령은 잘하고도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나갈 운명이라니까. 근데 이 어려운 자리를 왜 하려고 이 날들을 치느냐고. 애국심 때문에.